자,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소비 쿠폰 같은 걸 주면서 경기 진작을 하려고 31조 원의 추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내수 쪽 시장에서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수출주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은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빨리 결정이 돼서 뭐 합의를 보든 뭘 하든 뭐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 이런 내수 쪽이나 이런 쪽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미 관련주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보면 생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따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동네 뭐 상점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사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상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 우리 집까지 배달까지 해주죠. 이렇게 풍족과 평화로운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런 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해외하고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값싸게 알리바바에서 아주 값싸게 물건들을 사오게 되는데 그럼 그런 물건들 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다시 중국 위안화로 바꿔서 그래서 거래를 하고 물건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환전이나 각종 수수료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 내에서 디지털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 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디지털 화폐고 그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시장에서 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장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에서 CBDC라는 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죠. 지난번 올림픽 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 모여든 모든 나라 국가들에게 일부러 디지털 위안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선수촌 내 아니면 그 어떤 특정 도시에서 사용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생활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편리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또 이 나라 중국 위안화를 바꿔서 소비할 필요 없이 그냥 디지털 위안화 갖고 있는 것 갖고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경제 내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랴부랴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디지털 경제 내에서도 기축통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싸움에서도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 원화에 대한 소버린을, 그러니까 주권, 통화 주권을 지켜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경제가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 경제에서의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번 대선 때도 말했고 근데 솔직히 우리들 일반인들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뭐 이걸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 스테이블 뭐 안정돼 있다. 코인이 안정돼 있는데 그게 원화에 대해서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 화폐에 대해서 이 가치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통화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도 이게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달러화에 대해서 일정 가격의 또 안정적인 거래 규모를 갖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그만큼 신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것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거래에 있어서 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이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통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원화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화 특히 이제 중국이 여기서 앞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상품이 워낙 쌉니다. 그 싼 상품을 그러니까 구매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디지털 시장의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유망 테마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 가지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다날, 카카오페이, 헥토 파이낸셜 이게 좀 이름도 생소하긴 합니다. 다날은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봤죠.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왜 시장에서 유망한지 이 종목들이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던 기업들인데 새롭게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강의 주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개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기대감도 있고 또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한 종목들도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진짜 꽤 오랫동안 좀 심심하게 움직이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6월 달부터 이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날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다날은 기본적으로 전자결제대행, PG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게 휴대폰 소액결제입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어떤 소액결제를 할 때도 수수료를 10%, 100원을 지불해 왔어요. 굉장히 크죠. 10%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100원이면 얼마 안 되지라고 하겠지만 1,000원을 사는데 1,100원을 지불하게 되면 그 100원이라는 것은 이 회사 다날 입장에선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실제로 그 한 매년 분기마다 한 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요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리고 이 다날은 페이팔이라는 글로벌 결제 대행 업체, 이 페이팔과도 전략적 파트너를 맺으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을 한 20여 가지 출원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특히 최근 들어서 다날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IR 하는 데 있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회사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날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한 것만큼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이런 차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디지털 경제 내에서 자기네 소액결제라는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걸 갖고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이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선점 효과를 누리며 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날은 기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가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 시중은행 한 8군데인가 9군데가 서로 컨소시엄을 맺은 이 IM뱅크라는 이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다날이 만들어준 솔루션,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하고 결제하는 이런 솔루션을 이 IM뱅크에 소속되어 있는 은행들도 모두 깔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 다날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정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락해버렸어요. 이게 급락이 아니라 급등해버렸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제가 이걸 제시한 거라 이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날 같은 경우 아직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주가가 먼저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먼저 간다는 점을 분명히 봐두시면서 매수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부 좀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만 손절가는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한 시장에서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7,000원 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낙폭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카카오그룹의 핵심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죠. 그냥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기본적으로 이 업체도 앞에 단알처럼 이 디지털 경제 내에서 이 간편 결제나 이런 쪽에서 이미 솔루션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예요.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더 사업 규모도 큽니다. 그만큼 카카오페이는 모회사인 카카오그룹의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고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 그 모아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주면서 그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이 QR코드 기반의 오프라인 이 결제 시장에도 진출해서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또 돈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자체는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 중심의 CBDC 사업, 지금 그 중앙은행 코인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그런 실증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결국은 한국은행도 디지털 코인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BDC 사업은 아마 예정한 대로 갈 겁니다. 가는 데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관련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고 이 회사는 매수가 8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내에서 매수가나 목표가는 유동적이에요. 하지만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가상계좌 사업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인데 이름도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점상을 하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 회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시장 내에서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점상으로 날려버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같은 일반 투자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자체도 우리가 잘 귀에 익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뭔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가상계좌에 대한 이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인데 이 가상계좌가 모든 디지털 금융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상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갖고 간편 현금 결제도 하고 피지도 하고 펀뱅킹도 같은 이런 핀테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헥터 파이낸셜이라는 이 업체가 기업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헥터 파이낸셜의 이 업체의 가상계좌 사업은 우리가 코인을 거래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할 때 거기서도 사용이 되고 토큰 증권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계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연 발행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는 스포츠 토토에서 온라인 발매 결제 서비스를 이 회사가 합니다. 이것도 꽤 짭짤하게 수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인데 이거를 헥터 파이낸셜이 잡았죠. 그 말 뜻은 헥터 파이낸셜이 돈을 버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결제하는 데 있어서 결제 시장에서 이 헥터 파이낸셜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매수가 22,000원,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헥터 파이낸셜도 오늘 장중에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 매수가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 그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손절매가 2만 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헥터 파이낸셜도 그렇고 앞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나 또 이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신기술이 나온 그리고 아직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 이들 중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